우리는 여기는 학생들도 그러고 누구나 열린 카페라서. 아니, 그게 민망가 아니라. 위, 저기, 위. 보라! 이따가! 예! 보라! 나 하나 얘기할게요. 순발력은 참. 어순이가 할 것 같아요. 시간 잘 나야 돼. 순발력. 오늘 딱 세팅을 해놓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뭐. 세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시간 나와. 지금 남아있는 시간. 28분 21초라고 지금 나오잖아. 자, 오늘 주제가 뭐가 있나, 우리가?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나 저런 나 제일 싫어. 너무 오글거리고, 지금 밥도 별로 안 먹었는데, 막.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건 아직까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면 그런 반응을 보인다. 왜 있어요? 왜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 근데? 그러잖아, 우리 이도사님. 오늘은 좀 진리만 말씀하시고, 우선 우리 노조 이도사가 아니고, 여기서 이도사가 아니고, 삼도사? 아니, 천호할배. 이도사 시절은 지나갔어. 그러네. 짜가 목사 시절은 지나갔고. 할배리. 할배리. 그리고 노조의 상인 고문으로 이렇게 위촉해서. 아니, 그러니까 노조원이 뭐 찬성은 하는데 속으로는 엄청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자, 오늘 주제로 오늘 주제가 뭐였지? 제4의 창학. 제4의 창학. 네 번째 창학을 해야 된다. 근데 창학이 뭐야, 창학? 학교를 세우다라는 뜻이죠. 학교를 세운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학교를 세운다 그러면은 설교? 세운다? 입교? 창학. 창학. 그러니까 창자가 뭐야, 왜? 창출하다. 학교를, 굉장히 좋은 말이네. 그렇죠. 좋은 말입니다. 나 무슨 뜻인지 모르겠었어. 근데 참, 솔직하고, 그런 분들은 많이 인간화 돼 있어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창학.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창학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학교를 세운다. 근데 이제 다른 데서는 그 영어 용어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창을 창자를 붙여가지고 뭘 한다.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창학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용어다. 학교를 새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또 이제 다른 의미도 좀 있지만 학교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좀 사제를 털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이제 교육적인 어떤 사명감 그리고 나라를 미래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뭐 이런 사업인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더 특별하게 이제 창학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니까 창학은 원래는 한 번만 해야 되는 거잖아. 처음에 딱 한 번 하고서 그 정신을 이제 쭉 지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제4의 창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뭐 1회 창학이다, 2회 창학, 3회 창학 이런 게 있었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우리가 한일의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에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쳤는데 그들이 그런 용어는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시점에 와서 되돌아봤을 때에 뭐 제2의 창학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고 제4의 창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무언가 이제 새롭게 학교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각오로서 뭐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에도 좀 변형이 있었지만은 창학이라는 용어는 안 썼단 말이에요. 이해상의 창학을. 근데 우리는 창학이라는 말을 써야 할 정도로 근본적으로 학교를 진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갖고서 임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 전에 창학이라는 말은 안 썼어도 창학에 준하는 어떤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또 우리의 역사성 요즘도 좀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제4의 창학이라고 원래는 그렇게까지 깊은 의미가 없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상임은 이겨주네. 상임 고문 되시면 상임 고문으로서 어쩌좀 할만했어? 뭐, 저기, 어느 날 눈 떠봤더니 내가 영웅이 돼 있더라. 것처럼, 잠이 들겠나 봐. 인과 관계 없이, 쉽게 말하자면 역사도 어떤 필연적인 인과관계에서 일어난 것도 있지만 또 우연 속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안인된 굴뚝의 연기 나랴 이런 어떤 제 사회 창학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그런 3년이라는 그런 좀 아픈 역사가 이 용어를 탄생시키지 않았나. 네, 뭐 그래서 전혀 뭐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그런 연유로 인해서 이 용어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용어를 안 쓰는 게 좋죠. 창학이다 그렇죠. 뭐 이런 용어를 쓰지 않고 쭉 우리가 이제 전통과 역사 이런 거 배운다 이런 거 이러면 좋은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학교를 이렇게 뭐 구경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 학교 구경한 지가. 저는 구경자가 아니고 관찰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행위했지 구경은 안 해봤습니다. 구경은 안 해봤어? 불구경은 안 해봤어? 예. 20년 동안 구경만 하다 왔는데. 그래요. 맞아요. 그래도 꽤 세월이 된단 말이에요. 한일과 함께한 역사가 꽤 되고. 그리고 어느 사람들이 실제로 학교에 있었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학교에 젖어 있었던 한일맨이었어. 오랜만에 좀 뭐 하여튼 굿사인 떨어진 전문가 다른데 완전히 우리가 오늘 별로 없으니까 하여튼 핵심만 조금 더 얘기해줄까?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역사라고 하는 우리 학교에 이제 다른 대학 같은 경우에 보통 쓰는 용어가 도약이라고 하는 그렇지 발전 도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부분 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일 장신대 또 이제 아까도 말씀 우리 하셨지만은 이 3년 동안에 참 이 험난한 고난의 시절을 보내면서 실제 그 창학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게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의미는 실제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문제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됐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유튜브를 이렇게 촬영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나아가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의미는 이게 결국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가져야 되는 핵심적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것을 함께 설명하고 그리고 이게 함께 향유되지 않으면 공유되지 않으면 실은 이것 또한 우리가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둘다 천국되죠. 그래서 이 창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제 정말로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하늘 장신대의 정말 중요한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단어로 그리고 그것을 정의해 나가고 그것을 우리가 물론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1, 2, 3, 4 이 창학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그리고 또 이것을 한번 의미를 담아보는 중요한 시기가 지금의 시기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 교수님 올려주신 창학 그거 보고서 약간 저는 엉덩이를 찰싹 맞는 느낌. 뭔가 정신이 확 들게 하면서 이거 빨리 알아가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우리 학교가 창학 수준으로 그리고 뭐 통합학기제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를 보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뭐 유연학기제든 뭐 이렇게 전공을 허물고 자율전공을 하든 이런 시스템들을 다른 대학은 한 빠른 대학
대학들은 5년 전에부터 계획을 해서 실행하고 있고 또 늦은 대학도 이미 한 2년, 3년 전에 전부 다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그 했던 대학들 사례를 보니까 이게 일단은 전공부터가 완전히 그 뭐랄까 일단 맡은 교수님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쭉 해오던 과목들을 헐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다시 세워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융합 전공도 가능하고 자율 전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학교에서 이거를 정말 하려면 정말 창학 수준으로 교수님들께서 정말 이제는 그 미래 한일을 위해서 한일의 미래를 위해서 진짜 내가 고집해왔던 것도 이제 내려놓고 일단은 새로운 한일 장신의 어떤 교육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내가 무슨 과목을 가르칠 것인가 연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하나만 더 이제 이렇게 저도 생각 말씀 잠깐 드린다면 진짜 이제 교육이 과거에는 이 방금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허물어야 된다는 의미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해 왔고 그게 실제 우리 한국 사회 이 고등교육의 하나의 이제 그게 지름길 그리고 그게 교과서적인 의미였는데 그 후마니타스인가 뭐 하여간 막 칼리지라고 해서 전인대부터 여러 대학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양하게 이 전공을 허물고 그리고 그 교수님들이 새롭게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가 무엇을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이 체계로 이미 이제 도전을 했었고 실시를 했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이제 법 체계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결국은 25년도부터 2025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율전공 교육 전체를 다 허무는 그런 측면이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둔다면 방금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전체적인 측면을 어떻게 허물고 새롭게 나갈 것인가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다. 심지어 그 국립경상대 거기는 개척학기제라고 그래가지고 경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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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경상대 거기는 진출적이더라고요. 학생이 4-5명이 모여가지고 내가 뭘 공부하고 싶은 개설을 해가지고 지도 교수님만 정해놓으면은 그거를 개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개척학기제라는 학사제도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 이상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약간 수요자 중심, 맞춤형 그리고 지역사회의 산업과 연계를 반드시 시켜야 하는 그러한 대학을 요구하는 거 시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그러면 우리 학교는 우리 이 전북 지역의 교회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이것도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제 교양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를 나왔을 때 나중에 산업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체계에서 이제 정작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과거에는 제 생각에 제가 정의를 잠깐 간단하게 이제 저만의 정의를 내려본다면 공급자 중심에서는 이제 교수자의 책임이 매우 막강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수요자가 요구하고 그것도 요구하는 걸 떠나서 이제 그 자기가 그 방금 얘기했던 인재가 되기 위한 스스로의 어떤 체계화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 아무리 질 좋은,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교과목이나 어떤 이제, 이 사회, 그리고 산업 현장과의 어떤 이 인프라를 서로 갖춘다 할지라도, 저희가 이제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야 될 게 제 생각은, 학생들이 스스로의 이 맞춤형, 그러니까 자기의 인재상을 스스로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추게 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의 본인이 그런 교과목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실제 매우 중요한 현실이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갖게 되더라고요. 그 준비 기간도 갖추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설정이 되면, 근데 이제 이야기한 대로 요구 시대적 요구 사항이 있고, 그 시대적 요구 사항은 그냥 어떤 이 시기에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학에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 정신을 회복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어서 그냥 그 시대적인 트렌드라고만 볼 수 없단 말이죠. 이거는 상당히 이제 앞으로 길게 가지 않겠나 싶으면, 그건 거기에 대한 건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떻게 할 건지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방금 말한 대로 그냥 그런다고 또 실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와야 되고, 실제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해도 수요자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잘못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교수도 준비돼야 되지만 이 수요자들도 요구가 준비가 돼야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들을 정확하게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교수라고 맞춰서 이렇게 혈전이 나가는 이런 이제 준비 과정들하고 하면 이제 예산도 좀 투입되고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 준비 기간도 좀 필요하다. 우리는 좀 실제로 늦었죠. 이제 계획서를 갖고 시작을 해도 2024년도에 후반기나 들어가야 이제 뭐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게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또 그런 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장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 이제 발전 계획을 세우고 그러다 보면 그 앞에서 제일 먼저 뭘 하냐, 교육의 이념과 학교의 이게 역사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설정하느냐. 예를 들면 이제 뭐 맨 처음에 이제 창학해가지고 개교기, 그 다음에 뭐 발전기, 뭐 도약기,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시대 구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단은 우리 2024년부터는 제4의 창학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단순히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어떤 변혁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 그러면은, 제가 비유하기로는 우리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이 한예장신대학교가 폭격을 당했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초토화가 되고 초토화가 돼서 이거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이 상황이다. 오늘 그 교가 불렀어요, 교육위원회 때? 안 불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어찌됐건 여러 가지 이제 논란거리도 있지만, 저 오늘 했던 이야기로만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그 역사는 1960년에서부터서야 한일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불과 좀 그러면 얼마가 한 6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역사, 100년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일 100주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이 부분을 이제 좀 정립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터가 지낸 거야 이게. 그래서 뭔가를 써야 됐는데 해결적 폐교 행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그렇게 인지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단순히 더 도약하거나 새로운 어떤 발전이 아니라 그냥 진짜 학교를 새롭게 세워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정신으로 가자. 예.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교양도 완전히 구총장님 말기에는 평가 체제로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진행했는데, 최 총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교양교수 3사람이 교양교육을 자주우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교양교육위원회도 일방적으로 해산해버리고 새로 뽑아가지고 운동처방 재활학과 교양 다 갖다가 자기들끼리 하고, 뭐 또 과에서 요구하는 교양 과목 설강해서 사람 뽑아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아까 후마니칼리스 이것은 경희대학교에서 엄청나게 진행했던 건데, 거기도 초창기에는 의대생들한테 그렇게 책을 의무적으로 읽히고 글을 쓰게 하고 그러니까 의대 교수들이 엄청 반발을 했는데, 학교 리더가 그걸 딱 그 중심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의대생도 책을 의무적으로, 우리 학교로 말하자면 이른바 간호학과겠죠. 그리고 간호학과가 어차피 국가고시 때문에 교양 점수가 일반 학생보다 줄어드니까 운동 처방도 우리도 줄인다 해서 줄인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른바
우리는 공부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운동을 하러 왔다. 그러면 대학교를 왜 옵니까?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려면 어떤 전주시청 관정부 운동 이런 네, 전주시청이나 이런 어떤 소속에 돼 있어가지고 거기야말로 거기서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하지. 아니 그 사람들은 우리 학교를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대학이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학생들 이 수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도서관에 데려가서 만화책이라도 좋으니까 읽어봐라. 그래서 거기서 묻지르라 쳐서 자기 생각을 한두 줄 적어봐라. 그런데 이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근데 학생이 힘든 것도 좋지만 교수님들이 그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학생들 공연하게 고생시킨다. 예를 들자면 책을 읽히는 게 네, 그랬구나. 네. 그러면 아까 말한 다른 대학의 어떤 그런 자유전공제 이런 거 이전에 우리는 이미 거기에 대한 토양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 기본적인 틀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틀을 먼저 해서 아까 꼭 평가 그러니까 평가를 위한 우리가 노예가 됐느냐라고 그렇게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적어도 평가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학에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거기에 의한 가늠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체제에서 교양 쪽만 평가받으면 컨설팅 나온 사람들 말씀에 의하면 빵점이고 담당자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그리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담당 교양교육원 원장이 이런 체제로 하면 평가에서 빵점 맞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답이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이런 답을 하는 마인드 정도라고 한다면 이미 교육은 위대한 제도자 아니야? 평가를 넘어서는. 평가를 신경 쓰지 않고. 그렇죠. 굉장히 근데 위대한이 어떤 위대한이냐가 중요한데 위가 커가지고 아무거나 막 먹고 싸는 것이 위대한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자율전공제 이야기하고 자율전공제 이런 부분은 우리 학교가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우선 재정적인 것, 그 다음에 인력적인 자원,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사회와 또 연계되지 않으면 이건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그래서 먼저 이런 생태계를 복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범적으로 예를 들자면 자율전공제를 위한 기본적인 어떤 이 쉽게 말하자면 첫 출발 시범적으로 몇 과목이나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우리 학교에 맞는 옷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의식도 예를 들자면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자율전공제 해라 그러면 간호학과의 특성이 있을 거고 신학과의 특성이 있을 것이고 아마 엄청나게 교수들은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뭘 어떻게 준비하고 뭘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 대학 교수들 불러다가 여러 가지 연수하면서 생각도 바꾸고 그러려면 제가 봤을 때는 준비를 정말 타이트하게 아주 잘 촘촘하게 짜가지고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면서 준비해야지 그냥 2, 3년 뭐 다른 대학이 하니까 우리가 신용으로 하는 것은 그건 어폐가 있다. 그런 점에서 차기 총장은 그냥 뭐 낙하산 타고 와서 앉아있다 간다거나 자기 월급 적당히 받다가 가서는 안 되고 말 그대로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창학이라는 용어에 어울리는. 낙하산 타고서 거기다가 막 돈도 금괴 같은 것 막 임대 하나 좀. 근데 낙하산에 금괴를 타고 오면 생명이 위험하니까. 뭐가 좋아? 그렇죠. 낙하산에 금괴 갖고 낙하산만 갖고 와? 낙하산만 타고 어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파트 좀 도시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할 것이냐, 리모델링 할 것이냐. 그러니까 구축인데도 안전진단을 통해서 여기는 리모델링 더 이제 새롭게 뭐 중축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있고
이것은 도저히 노후돼서 이건 안 된다. 틀거리 자체가 이거는. 틀거리 자체를 다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창학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어느 쪽에서 지금 우리 학교를 진단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야기를 말씀 나누면서.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것을 또 깡그리 무시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체제로 정말 지금 교육의 현상 그리고 교육의 제도 정책이 변화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한번 거기에 맞춰서 가볼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한테 큰 고민거리가 되고 아까 이제 방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새로운 총장이 와서 새로운 창학이라고 하는 정말 그 개념을 갖고 간다면 단순히 우리의 것을 그냥 지키면서 일부 지키고 일부 받아들이는 이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강한 어떤 이 교육적 철학과 함께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우리의 어떤 이 학교의 역사와 함께 더불어서 교육적인 가치 그리고 철학을 우리가 내실 있게 뭔가를 딱 새롭게 정립해 나가면서 정말 한번 해보자. 한번 이것을 다 한번 갈아엎고 정말 우리가 다른 대학에 뒤따라가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새롭게 한번 이것을 우리가 주도해 나가는 전략으로 3분밖에 안 남았어. 2분밖에 안 남았어. 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한 번 정도는 정말로 정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그러니까 재건축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리모델링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고민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창학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창학이라는 말을 수사적으로 쓸 수는 없고 네. 실제적으로 의미를 가져야 된다. 그럼 방금 이제 문제 제기했듯이 우리가 진단을 해봐야지. 창학이라는 용어 자체를 써야 될 상황이냐 아니면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일단은 우리 현재 상황은 폭탄이 던져져 가지고 초토화된 상태다. 네. 일단 거기까지. 오케이. 오늘은 거기까지. 네. 거기 보라! 예! 이따가! 네! 아따가! 예스! 보라! 예! 다음 주부터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좀 나와. 이거는 더 남았는데. 이분이 전화만. 아, 지가 제일 헛소리 해놓고.